반갑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라는 개념이 바뀌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테슬라 소식과 함께 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제가 평가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주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엣지케이스님께서 올려주신 FSD 베타 12.3의 주행 영상인데 일단 이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ook at that. Oh, so good. Man. 전 이 영상을 10번도 넘게 봤는데 지금 방금 볼 때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진 주행이며 이 상황에서 사람 주행자 역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혀 과정 없이 1초만 더 빠르거나 더 늦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 테슬라 FSD 버전 12.3이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엔투엔드 버전으로 바뀌면서 성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모든 테슬라 소유주 분들에게 한 달간 FSD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이 무료 서비스가 벌써 배포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캐나다에서 역시 12.3이 배포되며 무료 서비스까지 함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캐나다이지만 전 세계로 자율주행이 뻗어나가는 시점이 머지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 버전 12.3을 경험해 보신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며 지금까지 엔투엔드 버전인 버전 12로 바뀌면서 항상 나왔던 평가가 반복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다. 너무나도 사람과 같은 주행을 한다. 이와 더불어 단점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동작이지만 정지 표지판에서 정지하는 시간이 조금 긴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규칙대로 운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얼마나 사람 운전자들이 편의에 따라서 교통 규칙을 크고 작게 쉽게 자주 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일론은 광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광고의 필요성과 관련된 X 게시글에 대해서 테슬라가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테슬라 역사상 최초로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었고 기존 내연차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광고 매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인터넷 광고 매체를 통해서 테슬라 역시 본격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유튜브, 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가 진행 중이며 또 일부 공항에서도 테슬라 광고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전 이 시점이 아주 흥미롭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는 뛰어난 하드웨어에서 뛰어난 소프트웨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사실 소비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제조 공정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제품을 낮은 원가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준 이 제조 공정,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이고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가격을 낸다면은 내가 얻게 되는 차량, 이 하드웨어가 얼마나 더 뛰어난가이지 이 차량을 내가 구매할 때 회사가 얼마나 많은 마진을 남기느냐는 결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바로 이 큰 장점 중 하나가 하드웨어 제조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기업이 없을 뿐더러 자율주행을 시도한다라는 다른 기업들조차 차에 덕지덕지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 센서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소음을 생성하며 차량 한 대당 원가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차량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보다 자율주행이 떨어지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기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테슬라가 광고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 역시 일론이 FSD 1개월 무료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차별점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이제 몇 주 뒤면은 전 세계 도로 위 테슬라 차량 600만 대가 달리게 됩니다. 아주 많은 차량의 테슬라가 벌써 판매가 된 것이고 미국에서만 300만 대의 차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FSD를 구매하지 않은 미국 내 차량 역시 200만 대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FSD 성능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200만 대의 새로운 신규 고객이 생기게 된다라는 의미이고, 그동안 FSD 자체가 성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내가 지불하는 돈 대비 하드웨어 자체에 만족을 하고 테슬라 차량을 구매했던 많은 고객들이 소프트웨어 구매 고객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 역시 많이 부족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차량이라는 하드웨어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지만, 미래에는 차량은 자율주행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자율주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어떤 분에게는 조금 과대 해석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이고, 테슬라에 관심이 크셨던 분들은 당연한 일로 여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이 해석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시대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왜 내 휴대폰에 카메라가 필요한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만 있어도 되는데 왜 휴대폰에서조차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지 그 필요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99%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객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던 니즈를 가진 제품과 서비스가 나왔을 때 세상은 뒤집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그 시작 시점이 바로 버전 12가 되게 됩니다. 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웨이모에서 일하시던 분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찰스 치라는 분이 며칠 전 웨이모를 떠나며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직 후 처음 남긴 말이 테슬라에서 일을 해보니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말을 남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놀라운지와 관련된 내용은 남기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테슬라의 기업 문화가 뭔가 아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 문화 차이가 성과의 차이를 하드웨어 제조 능력 면에서도 소프트웨어 제조 능력에서도 결과로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BYD와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BYD 2024년 성장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20%라는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와 BYD의 과거 12개월 판매량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BYD가 보여주었는데 아주 가파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차량을 10대 팔 때와 10,000대 팔 때와 100만 대 팔 때 성장률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 안 팔고 있던 BYD가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최근 들어서 내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이스 효과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20% 성장을 전망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낮은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이 차트 역시 테슬라, BYD가 총 얼마만큼의 차량을 전 세계에서 판매했는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본다 하더라도 BYD의 20%는 정말 보수적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국 내 경기가 정말 좋지 않다라고 BYD 내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결국 판매가를 인하해야 되는데, 어제 살펴봤다시피 BYD의 마진 역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전기차 세계에서 테슬라와 BYD를 제외하고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드는 기업이 없습니다. 다 손실을 보고 있죠. BYD 역시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에서 성장을 하려면은 20% 정도로 성장폭이 내려간다라고 집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마진이 내려갔다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산업 전반과 비교해 보면은 가장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마진이 내려갔고 이 때문에 주가가 때려 맞기도 하였죠. 그런데 조금만 길게 본다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그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테슬라이고, 테슬라와 다른 기업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다른 기업들이 청소되는 구간에서도 테슬라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드웨어만 본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이는 이 FSD 버전 12의 눈부신 발전, 이 앞서 봤던 영상은 정말 저는 이거는 한 20번 이상 볼 가치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거의 분석만으로도 테슬라가 승자임이 확실해졌는데, 이제 자동차는 하드웨어를 보고 사는 상품이 아닌 자율주행이라는 서비스를 보고 사는 상품으로 바뀌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훨씬 더 큰 격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 바로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제조 능력 우위가 다시 한 번 더 빛을 발합니다. 조태그 마이어님께서 공유해 주신 이 드론샷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사이버 트럭 생산 빈 넘버를 본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900대에서 1000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생산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1000대, 한 달에 4000대, 한 분기에 12000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산 속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확인된 주당 1000대만 가정한다 하더라도 아주 재미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 트럭을 만드는 회사, 대표적으로 포드와 리비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리비안에서 만든 전기차 생산량입니다. 2021년 분기에 1000대로 시작을 해서 2023년 4분기 한 분기에 17,000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테슬라 차량 사이버 트럭 한 분기 12,000대 생산하고 있는 수준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가 된다면은 리비안이 3년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생산량을 늘렸는데 그 수준을 넘기게 됩니다. 테슬라의 반년이 다른 기업의 3년보다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론 사이버 트럭 생산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길었다라는 점 역시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리비안 EV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17,000대를 생산했는데 판매가 14,000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역시 같은 가격에서 얼마나 뛰어난 제품이냐가 고객들에게 가장 중요한데, 리비안의 트럭이 어느 정도 좋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만들지도 않는데 이거마저 다 못 파는 상황이 벌써 작년 말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버 트럭 어떻습니까? 2만 불, 3만 불, 웃돈, 프리미엄을 지불해야지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없어서 못 사며 중고를 금지로 막아놨지만 중고로 판매할 경우 거기에 추가로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며 제품을 생산할 때 그 매력도, 제품 자체의 성능 역시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리비안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신생기업이지 않느냐, 자동차를 100년간 생산한 뼈대 있는 전통 포드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난 2월 포드의 F-150 역시 전기 트럭입니다.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2,578대인데 이것마저도 작년과 비교할 경우 93%가 증가한 것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생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4,000대입니다. 100년 전통의 제조 명가 포드, 왜 이런 것일까? DNA의 차이이며 기업 문화의 차이입니다. 이게 따라잡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에서도 똑같이 존재하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이 캐나다에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장기 투자자 혜택으로 사이버 트럭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는 이벤트를 테슬라 측에서 진행을 하였었는데, 캐나다에서도 테슬라 측으로부터 이 이벤트 답신을 받은 고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캐나다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지만 워낙 겨울이 혹독하다 보니까 또 도로에 매 겨울마다 이것저것 많이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의 손상은 당연히 가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특히나 매력도가 높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모든 국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높다라는 거 사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의 산업부 관계자가 또다시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한 공장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테슬라와 접촉을 하였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서 물밑에서 테슬라 측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현대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전기차 관련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현대에서 밝혔습니다. 총 투자 금액을 보게 되면 68조 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그중 35.5조 원을 R&D, 연구와 인프라 개발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며 전기차 시대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전기차 가격은 더 내려가고 내연차보다 성능 면에서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똑같은 돈을 냈을 때 전기차가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전기차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시 아주 경쟁이 치열한데 중요한 거는 역시 미래 시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많은 레거시 오토메이커들, 전기차와 관련된 투자 약속을 하였지만 실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취소가 되거나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가 독주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현대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실 조금 늦었지만 전기차를 좀 진지하게 준비하여서 전기차 시대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 스페이스X에서도 아주 멋진 영상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4차 완전체 스타쉽 발사를 준비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게 위쪽에 있는 스타10이고 이번에 진행한 테스트가 헤더 탱크에 있는 연료를 사용하여서 하나의 랩터 엔진을 가동한 테스트입니다. 이 헤더 탱크라는 거는 이 위쪽에 구 형태로 연료가 들어가는 탱크가 있는데 이게 왜 구 형태로 따로 연료를 보관하냐면 스타10이 나중에 재착륙할 때 자세 제어를 수평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수직으로 자세 제어를 바꾸게 됩니다. 이 과정을 벨리 플랍이라고 하죠. 그런데 연료가 밑에 있다면은 많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이때 사용되는 연료는 위쪽에 헤더 탱크라는 구형의 탱크에 따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나중에 마지막 자세 제어 벨리 플랍에서도 제대로 연소가 되는지를 확인한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